지금 창밖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숫자 1에 관한 거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방면에 관해서 5개의 일을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부경의 일. 천부경에는 일이 이제 11개가 등장한다 그랬죠. 이제 그 다음에 화도에서 말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희도에서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도, 마지막으로 정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정역의 결정판은 용담도라고 보거든요. 용담도에서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모든 숫자가 전부 다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은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까지 합하면 5가 기본입니다. 5가.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는데 그게 5가 2개라 했잖아요. 그래서 생수 1, 2, 3, 4, 5 요건 나을생자 생수. 그 다음에 6, 7, 8, 9, 10 요것은 이제 이루성자 성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개, 5개 숫자가 음량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5, 2는 10해서 숫자가 1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10을 갖다가 이걸 이제 10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에 이르면은 열리지 않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숫자를 굳이 왜 10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제 그것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에 이르면은 모든 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친다. 그런 것도 이 십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난을 상징한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 거는 난 모릅니다, 하는 거. 만약 그랬다면 어떻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래?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사실은 이 10개의 숫자를 갖다 제대로 꿰뚫어 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그 10개 숫자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천부경, 지부경 이런 모든 경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천부경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처럼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벌어졌느냐 하면은 1에서 10까지 이 5개를 제대로 보는 눈들이 없어서 그래, 지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여기서 본 사람, 저기서 본 사람,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돼버렸어요. 물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동방에서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서방에서 올라가고 그 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은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지만은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부경으로 본 천부경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도서 요걸 통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5개 요걸 일해 가는 것만 제대로 보아도 사실은 50% 이상은 풀린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천부경의 일은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하고 일종이라 했잖아요. 천부경을 일로 시작하고 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요 일의 성격이 뭐냐면은 선즉일이라 했잖아요. 이 속에는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3개의 일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숫자 겉으로 보면 1이지만은
이 속에는 세계 일이 들어있다.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일석삼극이라 했잖아요. 일이 천일질 인일세계로 갈라진다. 또 일적십고, 일이 한 대로 쌓이면 10으로 커진다 그랬는데 그때 일적의 일도 세 개의 일이 쌓인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일이 혼자서는, 한 개의 일 혼자서는 쌓인다는 그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을 적에 쌓인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이 흩어지면 그냥 한 일자고 모이면 여십자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천부경은 하늘의 부호라 그랬잖아요. 천부의 상징적인 숫자는 1이라고 했고 지부의 상징적인 숫자는 여십자 10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천부경의 일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일이 하나로 시작하는 걸 일시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도의 일을 이제 말씀드릴 차례거든요. 하도의 일은 이것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하도는 생수하고 성수를 크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북방의 일육수라 하죠. 그러니까 하도에 있는 일은 북방에 있습니다. 천부경의 일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의 일은 뭐 북방인지 남방인지 시작한 것이 어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천지인이 하나로 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도의 일은 뭐냐 하면은 북방에서부터 북방 중에서도 내면에 써요. 하도는 내면과 외면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내면은 일이 있고 바깥에는 육이 있는데 그 2개를 합해서 일육수다. 그래서 모든 숫자의 시작은 북방 일육수로부터 시작한다 해서 하도의 일은 시작을 가리키는 숫자이면서 북방에 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도의 일하고 천부경의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걸 우선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하도의 일은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죠. 중앙에 5하고 10이 들어있고 북방에 1하고 6이 있고 27, 38, 4, 9 이게 이제 하도잖아요. 이게 이건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자 2하고 6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집중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요 1에 가는 거거든요. 1. 요 1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중심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요게 맨 밑으로 쳐졌더라고 얘기해요.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요걸 이제 금이라 하잖아요. 서방을 사국 금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남방은 따뜻하고 밝은 거니까 이칠화라고 하고 동방은 나무 목이라고 하고 북방 일육수는 물이라고 하고 중앙 50은 토라고 한다. 요게 이제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거운 걸로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물은 왜 밑에 있느냐 하면은 무겁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오행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물이 아니죠. 그건 금이죠. 금하고 물하고 어떤 게 물어보는 사람이 창피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금이 더 무거워요. 그런데 왜 물을 갖다가 제일 밑에다 배치를 했느냐, 그런 의문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게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일육수보다 사구금이 더 무거우니까 당연히 사구금을 밑에다 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사구금을 서방에다 배치를 하고 일육수를 맨 밑에 북방에다 배치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시전에 말씀드리기를 요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목은 나무를 가리키고 화는 불을 가리키고 흙이고 요건 쇠고 요건 물이다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공을 따진다고 하면 사구금이 제일 밑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이라고 해서 쇠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화 토금수 이거면 요거 갖다 오행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오행. 행이라고 하는 건 단일행자잖아요. 운행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다 그 얘기예요. 이 우주가 방대하잖아요. 지구만 해도 이게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속에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짐승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전부 다 움직이죠. 근데 짐승이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그런 거 이 속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전부 다 목화 토금수 이렇게 하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물체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그 단일 행동이죠. 행위, 운행이죠. 5가지의 운행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상행이라 그래요. 상행. 위로 올라가는 건 불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불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위로 가벼워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 뜨겁고 그러한 성질을 지닌 그 움직임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한 속성을 지닌 움직임, 운행을 화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반대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밑으로 흐르는 거, 밑으로 움직이는 거. 그건 물이잖아요. 쇠는 밑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쇠는 뭐냐면은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단단해지는 거. 그 반대가 목이잖아요. 목은 뭐냐 하면은 단단해지면 죽어요, 그거는요. 목은 자꾸 부풀으려고 그래, 이렇게. 자꾸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렇게 자꾸 점점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고 또 위로 벌어지고, 그렇게 벌어지는 거, 그걸 성장이라 그래,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거, 그런 운행을 제대로 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 그걸 목행이라고 하는 거. 목이라고 하지 말고 단일행자를 붙이는 게 편하죠. 목행, 화행.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토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여기 단일행자를 썼는데 그렇게 본다면 토하고 금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토가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근데도 토하고 금을 이렇게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토는 뭐냐면 모든 움직임, 모든 생물체, 모든 것 갖다가 터전해요. 받아주는 터전. 그러니까 이 오행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토입니다. 흙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요? 생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아니 흙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의 발판을 일컬어서 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눈에 보이는 저 흙 같은 거, 대지 같은 거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땅이나 대지가 있으니까 그 성질을 토라고 이제 비유한 건 맞죠. 또 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이렇게 여기 목에서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절로 치면 이걸 겨울이라 하잖아요. 이건 여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봄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가을이고 그럼 요건 뭐냐? 토라고 하는 거는 각 계절마다 계절에서 계절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지대를 갖다가 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토는 어느 특정한 지대나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5라는 숫자를 자세하게 나올 거고 오늘은 요 1에 대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6을 갖다 겨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물이잖아, 이게 지금. 왜 이거 갖다 물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제일 밑으로 떨어지잖아, 이게 지금. 밑으로 흐르거든. 그 밑으로 흐르는 건 물이다. 이제 그래서 겨울이라고 했다. 근데 겨울하고 물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물이 겨울에 했나요? 오히려 겨울에는 물이 얼어 터져요, 그냥요.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나 봄, 이런 때 왕성하게 움직이는 법이지, 겨울이 되면은 쪼그라들어요, 원래. 근데 왜 겨울하고 물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버렸냐면은 겨울과 물의 속성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겨울은 모든 생물들이 동면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다 얼어 죽어, 이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씨 같은 거, 이제 풀 같은 거, 이제 식물들은 전부 다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그것도 이렇게 동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모습을 갖다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둡다, 그렇게 본 거죠. 드러내질 않으니까. 실제로 겨울에는 해가 짧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음기가 많아진 거죠. 그 음기가 많으니까 어두운 거고, 음기가 많은 걸 이 오행에서 찾으면 물이죠, 물. 차갑다. 차가운 건 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 겨울로 비유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 중에서도 1하고 6을 나눌 적에 1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4개는 내면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6, 7, 8, 9 요 4개는 외면에 있고, 내면에 있는 것 갖다가 나을 생자, 생수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걸 이룰 성자, 성수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1, 2, 3, 4, 5. 요 5개는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있는 거는 나을 생자, 모든 걸 낳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걸 낳는다? 낳는다는 걸 왜 나을 생자를 이렇게 썼느냐? 한자의 그 뜻이 깊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하나, 둘,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꿰뚫어서 삐침별 했잖아요. 천지인을 갖다가 일관해갖고 관통을 해갖고 그것이 크게 빛나게 하는 거. 이게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뭐냐면은 천지인이 이미 하나로 된 겁니다. 천지인이 하나로 되지 못하면 탄생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의 일시의 일이 제가 그랬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세 가지가 합한 거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날생자예요, 지금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를 성자는 뭐냐 하면은 이게 천간 무자죠. 천간 무자는 이게 창과자예요, 이게 창. 창을 가리키고 창을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이 삐침별하고 똑같잖아요. 창을 크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무일에 태어난 사람들, 자기의 태어난 날이 무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뭔가 무찌르는 성질이 강해요. 무언가 무찌르는 거.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정리하냐면 중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중심을. 왜냐하면 중심이 잘못되면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도 책임감이 강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이를 성자를 말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를 성자는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게 뭐냐면은 정자예요. 갑일병정한테 정자입니다. 요게 지금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 뭘 알아요? 갑을은 38목이잖아요. 갑하고 을은 목이잖아요. 그게 38목이고, 병하고 정은 그게 남방이에요. 그 병은 양수니까 7이고 정은 요게 정이잖아요. 요게 숫자로 말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음이니까. 요게 2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성이라는 게 뭘 이룬 거냐면 속에 이를 갖다가 품고 있을 적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숫자는 많이 써도 기본은 1하고 2, 3, 3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1은 뭐냐면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홀수의 시작. 그 다음에 2는 땅을 가리켰는데 그래서 지1이라고 했잖아요. 땅을 가리키면서 땅의 시작, 음의 시작. 그러니까 2를 갖다가 창과 속에 요거 2를 품었다, 정을 품었다 그 얘기는 형상의 씨앗을 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형상의 씨앗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냥 다 갈라버린 거지 이렇게. 일자 세계를 품은 거예요 그냥 여기. 그 삼극을 하나로 품은 게 요거고 요거는 이 음과 양을 갖다가 속으로 품은 게 일을성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형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성의 그 의미 자체가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걸 품은 거. 그것이 일을성자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자니까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 거지 한자가 아니면 이거 해석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자를 배워야 되는 그 당위성도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2하고 6의 차이 요것도 명백하게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같은 물이라고 해도 같은 물이지 무슨 생수가 있고 성수가 있고 뭐 그렇게 나눠야 돼요. 그 나누는 근거가 뭔가 그런 걸 알 적에 비로소 요 일의 의미, 하도에서 말하는 일의 의미하고 천부경의 일의 의미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거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